일단 오늘 강의는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강의를 하다가 지금부터는 계속 화면을 계속 공유를 하고 띄워놓을 거예요. 어디까지 얘기를 지난주 강의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게 추세선 그리고 지지 저항 가로선 위주죠. 그리고 채널링에 대해서 강의를 드렸는데 그리고 키 핵심 포인트를 집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지 못했던 점이 좀 많이 아쉽더라고요. 그리고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강의라든지 아니면 어디 영상들을 보면 이런 것들이 많죠. 만 치트키처럼 이거를 익히면 돈을 벌 수 있고 그런 내용들 많잖아요. 그런 자극적인 문구들. 예를 들어서 단순하게 MACD 이런 거, 그 다음에 트레이딩 뷰에서 자기들이 직접 만들어 놓은 추세 추종을 하는 지표 개발한 것들을 가지고 이거 지표팔이 하시는 분들 보조 지표 같은 게 무슨 만능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차트를 익힐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추세예요. 추세. 이게 제가 처음에 이제 차트를 어떻게 배워야 하는지 설명드렸을 강의를 할 때 제가 많이 강조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지만, 매수와 매도의 힘의 균형을 찾아가는 것, 추세, 이게 차트에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이고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기법들은 그거를 찾아가는 그 과정의 그 기법들이에요. 기법들. 그런데 기법들이, 그런 방송들은 여러분들 앞으로 그러시면 되고, 그것을 찾아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기본이 추세선 그리고 지지저항 가로선이죠. 그냥 지지저항선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하는 거는 가장 그 중에서 기본인 가로선, 그리고 채널링, 가격이 움직이는 변동 그 안에 추세를 찾아가는 채널링, 이 세 개가 어떻게 보면 가장 기초고 기본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오늘 강의를 통해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 뭔지 핵심을 집어서 제가 오늘 강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9시 30분부터 10시 30분까지 오늘 시간을 딱 가급적이면 1시간 안에 내용을 핵심적으로 집어서 제가 말씀을 드릴 예정이에요. 이게 시간을 정하지 않으니까 얘기가, 설명이 조금 막 중구난방으로 퍼지는 게 있어서 저도 강의를 할 때 오늘은 가급적이면 1시간 안에 끝내는 연습을 저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추세선 그리고 가로선, 지지 저항을 찾는 것 중에 하나의 기법인 가로선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드릴 거고, 채널링 트레이딩 팀에서 활동하고 지난주에 캔들 강의를 이전에 한번 했었던 쇼군 동생이 채널링 강의를 할 겁니다. 그럼 먼저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세선을 그리는 법칙에 대해서 제가 핵심 포인트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추세선 그리는 법칙은 첫 번째로, 추세선 같은 경우에, 하락 추세선 같은 경우에 고점, 무슨 말이냐면 오늘 동안 급등 있었던 매물 위주로 제가 가지고 왔어요. 비트코인으로 하려고 하다가 그냥 딱 눈에 띄길래, 보시면 하락 추세선 같은 경우에는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다. 그리고 상승 추세선 같은 경우에 저점과 저점을 연결한다. 쉽죠? 저점과 저점을 연결하면 상승 추세선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조금 주의해야 될 게 뭐냐라고 하면, 주의해야 될 게, 하락 추세선 같은 경우와 고점과 고점을 연결하고 상승 추세선 같은 경우에는 저점과 저점을 연결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 하락 추세선을 끌 때는 고점과 고점 연결하는데 저점과 저점을 연결하면서 이렇게 추세선을 끌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보조선이다. 제가 유튜브 방송을 보다 보면 이렇게 하락 추세선을 껐는데 저점과 저점을 상승 추세선을 껐는데 고점과 고점을 연결해서 이런 식으로 쭉 그어 나눴고 이까지 올라간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것도 10만 유튜버가 넘어간 유튜버가, 이거는 정말 잘못된 사람 잡는 추세선, 말 그대로 희망기로 방송을 하시는 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정말 기본적인 거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하락 추세선은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다. 상승 추세선은 저점과 저점을 연결한다. 이게 추세선을 그리는 일단 기본 법칙입니다. 추세선을 그릴 때 제가 텔레그램에 어떤 분이 메시지를 남겨놓은 걸 봤는데, 메시지 남겨놓은 거 보니까 지지 저항선 가로선은 제법 그리고 재밌게 이제 그리는데 추세선을 그리는 건 아직까지 익숙치 않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면 처음에 추세선을 그릴 때 어디에서 시작하는지를 제가 저번 강의 때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더라고요. 추세선 그릴 때는 출발하는 시점이 추세가 전환되는 시점부터 추세선이
시작이 돼야 돼요. 예를 들면 같은 경우에는 추세가 상승을 이어가다가 하락 전환되는 시점, 여기 전환되는 시점 요 부분이죠. 여기 정확하게 여기죠. 음봉이 시작하는 요 부분, 하락이 시작되는 부분. 그러니까 하락 추세선을 그을 때는 추세가 이어가다가 추세가 전환되는 봉에서부터 출발하는 게 원칙입니다. 물론 약간의 유동성이 조금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가급적이면 그런 원칙을 세우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처음에 추세선을 그을 때 헷갈리셨던 부분이 과연 추세선을 어디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나라는 것부터 조금 혼돈이 있었기 때문에 선을 하실 때 약간 조금 어려운 점이 조금 있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추세선 작도를 하실 때는 추세가 전환되는 그 출발하는 봉에서부터 추세선이 출발했다고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에 이거는 4번 직전 저점과 고점을 연결하는 과정에서 이탈하는 봉이 없어야 한다. 4번도 굉장히 중요한 게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추세선을 여기 보시면 저점과 저점을 연결해서 상승 추세선이 연결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승 추세선 이거 보시면 이게 2024년도 중순까지 이어졌는데 저희가 이게 상승 추세선을 작동할 수 있었던 이게 근거가 나오는 시점이 2024년도 한 중순쯤이겠죠. 여기 하나 둘 세 개가 나왔으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작도를 하실 때 추세선을 작도를 하실 때 저번 강의 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기준이 두 개가 있다라고 했죠. 꼬리를 잇는 부분, 그 다음에 캔들 몸통을 잇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추천을 드렸던 거는 가급적이면 캔들의 꼬리 부분을 잇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도 제가 아는 모든 트레이더들은 다 대부분 다 꼬리 기준으로 작도를 하세요. 물론 사람마다 트레이딩 스타일마다 좀 틀리기는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조금 다른 얘기지만 예를 들어서 굉장히 큰 장기로 보시는 분들은 종가 기준을 많이 보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캔들의 몸통을 기준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게 캔들의 꼬리는 그 힘 방향을 그리고 그때 당시에 힘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가장 핵심적으로 보여주는 시그널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때 꼬리 부분을 중심으로 이어 있는 거를 제가 추천을 드리고 말이 무슨 말이냐라고 하면 이때 요 시점에서는 이미 이 추세선을 한번 작도를 할 수가 있겠죠. 한 요 정도 기준에서는 이미 하나 둘 세 개가 나왔으니까 그러면 작도를 하는 요 시점의 직전 고점 직전 여기 같은 경우는 직전 저점이 정도에 있을 거다라고 하면 직전점을 찍었었을 때 요 중간에 요 과정에서 캔들이 넘어가는 게 이탈하는 게 없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는 꼬리는 상관이 없어요. 꼬리는 상관이 없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되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요걸 작도를 하실 때 이것만 이해를 하시면 작도를 하시는데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먼저 추세선을 작도를 하실 때는 꼬리 기준으로 상승 추세선을 작도를 하실 때는 꼬리 기준으로 저점과 저점을 연결을 하고 나서 요 시점에서 보면 요 기준에서 이미 작도가 됐겠죠. 연결을 했었을 때 직전 여기서 만약에 작도를 했다라고 하면 직전 저점이죠. 직전점을 찍었었을 때 여기까지의 과정에서 여기 캔들의 몸통이 이탈을 하는 게 없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거는 나중에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하락 추세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락 추세선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어렵지 않으시죠? 이게 요 원칙만 제대로 지키시면 상승 추세선을 작도를 하는데 여러분이 추세선을 작도를 하실 때 녹아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제가 저번 강의에도 강조를 드렸던 게 가급적이면 원칙 아래서 추세선을 객관적으로 작도를 하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추세선을 작도를 하다 보면 내가 예를 들어서 가급적이면 제가 현물 위주로 업비트라든지 빗썸에 거래를 하시는 분들 위주로 제가 강의를 할 텐데 선물의 롱숏 이런 것보다는 그 기준을 이제 강의를 할 텐데 내가 어떠한 포지션에 예를 들어서 어떤 포지션에 내가 를 했고 거기 예를 들어서 수익을 보고 있던 아니면 손실을 보고 있던 그 포지션을 정하고 있으면 내가 첫 키세선을 작도를 할 때 내 바람이 녹아가는 경우 나중에 오래 연습을 하시면 추후에 제가 오늘 했던 말이 어떤 말인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상승 추세선을 기준으로 말씀을 다시 드리면 어차피 하락 추세선도 그걸로 기준에서 작동하시면 되시니까 상승 추세선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점 꼬리 기준을 이을 때 내가 예를 들어 이 날짜 기준으로 이 날로 한다 그러면 직전 저점을 연결한 시점에서 중간 과정에서 몸통이 넘어가는 게 없어야 된다. 이것만 원칙을 지키시면 추세선을 작도를 하는데 객관적으로 여러분이 작도를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저희가 이렇게 실시간 강의의 장점이 질문이 있으면 바로바로 이렇게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하시다가 만약에 제가 중간에 넘어가게 되면 내가 질문 잊어버릴 것 같다 그러면 바로 질문해 주세요.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세선을 그리는 기본적인 원칙이에요. 제가 너무 많은 걸 얘기를 하면 여러분 헷갈릴 수 있으니까 어차피 강의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6개월 동안 강의니까 추세선, 지지, 저항선 이거는 수없이 계속 나올 거예요. 제가 강의를 계속 꾸준히 들으시면 아마 수천 번, 수백 번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것만 일단은 여러분이 지키시면서 계속 작도를 하시면서 강의를 들으실 때 들어와서 또 질문도 하시고 하시면 돼요. 이게 이제 기본적인 원칙이다. 그러면 다음에는 지지, 저항을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지, 저항을 그리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가장 선호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거래량을 기준으로 작도하는 방법이 있어요. 양봉의 경우에는 윗꼬리 또는 몸통 상단을 기준으로 하는 거죠. 여기 보면 봉이죠? 거래량이 터졌단 말이에요. 거래량 터진 거 보이시죠? 거래량. 자, 터진 요 캔들 윗부분, 윗꼬리에 윗부분에 가까워 놓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양봉 거래량이 터졌어. 자, 오늘 급등을 했죠. 거래량 터지면서 딱 여기까지 저항을 받죠. 여기 거래량 터진 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용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 이날 2024년도 7월 달에 주봉으로 거래량이 터졌었을 때 이거를 작도를 미리 해놓으셨던 분 같은 경우에는 오늘 급등을 했었을 때 내미 급등을 했었을 때 딱 여기에서 일정 부분 물려 계셨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고점에서 물렸다 어느 정도 2024년도 말에 매미 올랐었을 때 이쯤에서 물렸다 그러면 여러분이 작도를 이미 해놓으셨던 분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일정 부분 손절을 하시든 물을 타셨으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쭉 내려오는 동안 물을 타셨으면 여기에서 대응이 되셨겠죠. 그러면 자 거래량을 했었을 때 양봉이 같은 경우에는 양봉 위 작도를 한다. 딱 매미 거래량 터졌었을 때 딱 지키는 부분 보이시죠? 자, 음봉 같은 경우에는 생각하시면 되겠죠. 음봉 같은 경우에는 여기 4년도 7월달 9월달 사이 음봉 크게 터졌죠. 그러면 여기 음봉 같은 경우에는 요거죠. 요거 그러면 음봉 밑에다가 그리는 거예요. 밑에다가 그러면 작도를 그러면 2024년도 7월달 9월달 사이에 밑에다가 쭉 그어 놓으면 여기 보이시죠? 계속 지지장 받는 부분 이게 지금 현재 주봉이니까 지금 이렇게 좀 러프하게 보이지만 이거를 날봉으로 좁혀보면 계속 요선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보이실 거예요. 결국은 거래량이 터졌던 음봉 거래량이 터졌던 밑꼬리 부분에다가 작도를 해놓으면 요 밑꼬리 부분이 굉장히 큰 지지 저항 역할을 한다. 이 같은 경우에도 이 밑꼬리 부분을 여기 보면 두 개의 캔들이 뚫어주니까 상승하는 이번 주에 상승하는 부분이 나왔죠. 약간 좀 끼워 맞춘 느낌은 좀 없지 않아 있긴 있지만 요점을 정리하면 음봉 같은 경우에는 음봉 캔들의 밑에 부분에 작도를 한다. 요게 이제 지지 저항 가로선을 끌 때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의 바람이 녹아 들어가지 않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지지 저항선을 작도를 하셨을 때 그 다음에 또 지지 저항선을 작도를 할 때 어떤 방법이 있냐라고 하면 작도를 할 때 유의미한 거래가 축적되는 것. 여기 같은 경우는 제가 따로 이제 선을 긋지는 않았지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작도를 하시다 보면 이런 식으로 여기 보면 지금은 주봉이기 때문에 제가 거래량 터진 이후부터 옆으로 이제 많이 중첩되는 곳이 없어서 제가 작도를 하진 않았지만 일봉으로 긋다 보면 이런 식으로 여기에 예를 들어서 여기에 받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이렇게 거래의 가격적인 흐름이 많이 이렇게 중첩되는 곳이 있으면 그 부분을 가로선에 이렇게 작셔도 돼요. 그런데 제가 장담하건대 보통 1번 이거를 예를 들어서 하이프레임으로 주봉으로 날봉으로 4시간 봉으로 좁혀서 거래량 기준으로 작도를 하시면 이 2번은 거의 다 90% 이상은 여기서 1번에서 대부분 다 커버가 됩니다. 이건 제가 한 2년 이상 트레이딩한 결과 제 경험으로 거의 다 커버가 됩니다. 안 되는 경우는 없어요. 그래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방법이 있다. 그런데 제가 1번을 가급적이면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라고 하면 2번을 예를 들어 하게 되면 기준이 좀 모호해져요. 어떨 때는 제가 항상 이제 또 중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2번을 예를 들어서 거래가 축적되는 그 기준으로 작도를 하다 보면 여러분의 바람이 또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객관적인 기준이 있으면 좋잖아요. 네, 가급적이면 거래량을 기준으로 지지장 가로선을 작도를 하시는 것을 일단은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지지장을 그릴 때 또 어떤 부분이냐 그러면 이거를 제가 저번에 말씀을 안 드렸더라고요. 최고점하고 최저점은 유의미한 지지장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경우는 램이 이 부분이 여기가 저점이죠. 그러면 들어서 또 이거는 제가 따로 선을 긋진 않는데 고점이 되겠죠. 점과 저점은 그냥 작도를 하셔야 돼요. 그냥 작도를 하셔야 돼요. 이거는 고민할 필요가 없고 최고점하고 저점은 내가 이제 분석하는 이 구간에서 분석하는 예를 들어서 추세선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작도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최고점, 그 다음에 여기에 최저점, 이거는 그냥 아무 그냥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작도를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여기는 저항, 여기는 지지. 최고점과 최저점은 저항과 지지가 된다. 예를 들어서 이게 저항을 예를 들어서 고점을 하게 되면 위로는 프레임을 넓혀봐야 되겠죠. 프레임을 뭐 달로 어쨌든 저항을 돌파하게 되면 위로 얼만큼 올라갈지는 예상하기 힘들고, 만약에 최저점을 하방으로 이탈하게 되면 반대로 어디까지 떨어질 줄 모른다. 바닥이 어딘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거는 이제 뭐 어렵지 않죠. 직전 최고점과 최저점을 상방 돌파를 하느냐 하방 이탈하느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제가 지난주 강의 때 말씀을 안 드린 것 같아서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램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이탈을 했을 경우에는 어디로 떨어질지 모르는 거죠. 어디로 떨어질지. 저는 램도 업비트에서 그 상태 될 거라 보는데 이 부분도 꼭 명심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공통사항이 있습니다. 이 공통사항 이것도 되게 중요한데 지난 강의 때 말씀을 여러분이 조금 헷갈렸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가로선 긋는 거는 조금 괜찮았을 것 같은데 추세선을 작도를 할 때 도대체 어느 구간에서 어느 범위를 보는 게 좋을지 여러분이 좀 혼돈스러우셨을 것 같아요. 공통사항으로는 분석하는 구간은 가급적이면 100에서 100캔들로 제한을 하고, 만약에 이걸 더 넘어가서 봐야 할 경우에는 프레임을 높인다.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하면, 보시면 제가 작도를 했던 걸 보면 여기서부터 추세선 하락 추세선을 작도했던 거, 상승 추세선을 작도했던 거 보면 이게 보시면 캔들이 100캔들을 딱 100캔들이죠. 100캔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하다가 이게 130캔들, 140캔들 너무 넓게 보지 말라는 거죠. 이게 만약에 더 넓게 봐야 된다고 하면 프레임을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은 주봉으로 봤는데 이거를 조금 더 넓게 봐야 된다고 하면 달봉으로 발로 넘어가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거를 봤는데 캔들을 예를 들어서 100에서 캔들을 봤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조금 더 넓은 걸 봐야 된다고 하면 내가 이거 일봉으로 봤다라고 하면 주봉으로 더 넓혀서 가야 되겠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분석하는 구간을 가급적이면 100에서 한 120 캔들로 봐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또 어디로 연결이 되냐라고 하면 여러분이 트레이딩하는 스타일에 따라서 어느 구간의 프레임을 보느냐와도 연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화면을 깨기 싫어서 날봉 4시간 봉을 안 넘어갈 텐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어느 구간 현재부터 봤죠. 2023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그 2년 동안의 주봉으로 봤으니까 그 2년 동안의 추세를 본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2년 동안의 추세를 봤었을 때는 여러분이 투자 포지션 전략이 장투를 진짜 길게 장투하시는 분이 주봉을 보는 거예요. 알봉 주봉을 보는 거예요. 100캔들로 보니까 거의 2년 동안의 기간을 내가 볼 수 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조금 좁히면, 예를 들어서 내가 일봉으로 본다 그러면 제가 깨볼게요. 다시 좀 하면 되니까. 자, 일봉으로 본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그냥 캔들이라고 구간 동안에 내가 추세를 보는 거예요. 이 추세를. 그러면 어느 기간에 어디 있을까? 아까는 주봉으로 봤었을 때는 100캔들을 봤었을 때 2년치를 봤단 말이에요. 정말 긴 호흡의 흐름을 봤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이 일봉으로 본다 그러면 제가 아까 공통으로 구간의 넓이를 가급적이면 100에서 120 캔들을 말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여기 135캔들인데 118캔들로 이제 좁혀볼게요. 좁혀보면 자, 오늘까지 2025년도 달부터 5월 달까지, 그러니까 5개월 동안의 추세를 제가 본단 말이죠. 아까는 2년을 봤지만 지금 5개월 동안을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구간을 내가 분석했었을 때는 내 포지션은 호흡의 장기 투자가 아니라, 아까는 주봉으로 봤었을 때는 거의 2년치를 봤기 때문에 사이클 투자를 하시는 분들, 예를 들어서 반감기 기준으로 해서 사이클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그런 주봉으로 해서 이제 분석을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일봉으로 봤었을 경우는 5개월치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스윙을 하시는 분들 3개월,
4개월, 5개월 한 요 정도 아니면 더 짧게는 뭐 한 몇 주 단위에 스윙을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범위를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캔들 추세선하고 지지장을 분석을 할 때 여러분들 범위는 가급적이면 100에서 한 120 캔들 요 정도로 맞춰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포지션 따라서 여러분들이 작도를 하는 그 스타일이 이제 틀려지는 겁니다. 그리고는 또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예를 들어서 돌파를 당할 경우 오늘의 접근이 아군으로 해놨는데 여러분이 그 돌파를 당할 경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상승 추세선이죠. 여기까지 저희가 끄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억하시겠지만 여기까지 선을 아래 꼬리를 이어서 제가 작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거를 작도를 했었을 때 한 요 시점에서 우리가 작도를 했다라고 우리가 날짜에 작도했다라고 치면 여기 상승 추세선 이 꼬리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뭐 캔들 강의도 들으셨으니까 이탈을 하고 바로 돌아왔죠. 아래 꼬리 달면서 그러면 음봉 캔들 같은 경우에는 지지를 해줬죠. 지지 역할을 하고 있죠. 상승 추세선은 뭐의 역할을 한다? 지지의 역할을 한다. 돌파 당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지지 역할을 한다라고 했죠. 그런데 여기서 음봉을 하면서 이탈을 해줬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양봉이 떠지면서 다시 상승을 하지만 여기 보시면 저항을 받고 못 뚫으니까 급락. 거꾸로 얘기하면 이거는 이제 상승 추세선, 상승 저점과 저점을 연결한 상승 추세선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고, 상승 추세선은 지지의 역할을 한다. 지지의 역할을 하는데 하방으로 돌파를 당했을 경우에는 지지선이 다음 우리한테는 강력한 접근, 저항의 역할을 한다. 마찬가지로 추세선,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하락 추세선 같은 경우에 만약에 상방으로 돌파가 하게 되면 반대겠죠. 지지의 역할을 해주겠죠. 예를 들어서 쇼군한테 빨리 연결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거를 만약에 뚫어주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은 여기는 저항을 했죠. 저항을 받았단 말이에요. 하락 추세선은 고점과 교점을 연결한 하락 추세선은 저항의 역할을 하는데 이거를 돌파를 하게 되면 다음에는 이거는 지지의 역할을 한다. 우리 아군이 된다. 여기 사실은 여러분이 가로선 추세선과 지지 저항을 가로선을 작동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게 사실은 거의 대부분이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제가 듣고 있는 가지고 조금 사례로 조금 설명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이제 끝나고 나서는 제가 이거를 조금 다듬어서 좀 캡처해서 여러분들 텔레그램에다가 좀 자료로 좀 올려놓을 거예요. 물론 영상도 녹음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영상도 올려놓겠지만 여러분이 오늘 이것만 기본적인 이것만 여러분들이 익히시고 이거를 가지고 제일 중요한 거는 항상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직접 해봐야 된다. 직접 하시다가 모르시는 거 조금 할 게 있으시면 몇 분들께서 텔레그램에다 제가 문의를 계속 질문하셨다시피 남겨놓으시면 아니면 제일 좋은 거는 캡처를 해서 내가 이렇게 작도를 했는데 헷갈린다라고 하면 저도 이제 직장인이니까 실시간으로 보지는 못하지만 만약에 항상 그래도 자주 보면 제가 이렇게 코멘트를 지금 다 달아드릴게요. 어쨌든 오늘 추세선 지지저항 그리고 제가 오늘 방금 말씀드린 공통상 너무 많은 걸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 요즘까지만 하고 작도를 하실 때 요것만 기준에서 작도를 하셔도 사람들보다는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작도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앞으로 강의를 하면서 추세선 지지저항은 정말 중요하니까 제가 수십 번 계속 반복돼서 나오니까 그때 계속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 오늘은 추세선하고 지지저항 그리고 중요한 공통사항에 대해서 이 정도만 여러분이 익히시고 작도를 하실 때 참조를 하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제가 좀 오늘 산다고 그랬는데 15분 정도 남았지만 조금 시간이 조금 우리가 그냥 딱 그건 아니니까 또 채널링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다음에는 이제 쇼군 동생에게 제가 바톤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쇼군 동생님 공유하시면 됩니다. 늦은 시간 다들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하나라도 더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이 지난 강의 때 이게 너무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얘기했었던 것 같아요. 이것도 오늘 강의한 것도 조금 편집을 하면 조금 이전보다 좀 깔끔해지지 않을까? 이런 거죠. 저는 오늘 좀 얘기를 할 거고요. 채널을 이제 간단하게 준비한 PPT를 토대로 해가지고 우리 봅스 미래 형님의 받아서 채널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팁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채널이란 무엇인가? 채널을 그리는 이 채널 방법.
채널의 신뢰도를 가늠할 수 있는 캔들의 흐름, 그리고 채널을 활용해서 어떻게 트레이딩을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 채널을 모르시는 분은 없으시죠? 채널은 기본적으로 두 개의 선으로 구성이 된 거거든요. 두 개의 선으로 해서 그 사이에 이 캔들 흐름이 파동의 형태를 띠면서 움직이는 거, 이걸 이제 채널이라고 하는데, 이 채널을 저희가 보면은 살짝살짝 이렇게 넘어가는 부분들도 있어요. 근데 기준은 앞에다 추세선도 두 개의 포인트를 기준으로 해서 선을 이렇게 그었죠. 그리고 이 채널도 마찬가지로 두 개의 포인트로 해서 하락하는 과정에서는 상단에 있는 점으로, 그리고 하단으로 선을 연장을 하면서 보는 과정이 있는데, 이 안에서 흐름을 보시면은 앞으로 가격이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한 그 힌트를 좀 얻으실 수가 있어요. 그냥 이 안에서 얘네들이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보는 게 아니고, 이제 힌트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이 채널을 그리고 구조화를 시켜서 그 흐름을 더 직관적으로 잘 살펴보기 위해서 채널을 그리는 거거든요.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상승하는 흐름이죠. 상승하는 흐름이고, 그래서 여기서 상승 추세선을 두 자리에서 먼저 그을 수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상승하는 과정에서 이 추세선을 터치를 안 하고 이렇게 쭉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상승 추세선은 여기에 근처에 오기 전까지는 이 추세선을 활용을 할 수는 없으니까, 이럴 때는 먼저 고점을 먼저 찍었던 자리에다가 패널을 그려놓고 그 안에서 그려지는 이 움직임들을 보면서 앞으로의 추세가 어떻게 진행될지 좀 더 이제 힌트를 찾는 과정인데, 여기서 제가 이 박스를 왜 쳐놨냐면은, 지금 보시면은 채널의 고점이 앞에서 여기서 형성이 돼 있었죠. 채널의 고점이 여기서 형성이 돼 있었고, 그 채널의 상단 라인에 도달을 했을 때 여기서 보면 눌림의 깊이가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눌림의 깊이가 많이 나왔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흐름이 채널의 하단까지 도달하지는 못했다. 이 아래 보면 제가 초록색으로 표시를 해뒀죠. 이 하방에 대한 추세선에 대한 패스까지도 올 수도 있지만 여기까지 도달을 못하고 꼬리를 말아 올리면서 지지를 받고 다시 상단으로 트라이를 갔죠. 그럼 이걸 봤을 때 지금 여기서는 이 채널 안에서 흐름이 있었는데, 어쨌든 얘네들이 스윙의 범위를 하방으로 가려고 하는 것보다 상방으로 가려고 하는 힘이 당장은 더 높을 수도 있겠다. 위아래로 땅땅땅땅 이렇게 튕겨주는 게 아니라 상단에 대한 트라이는 횟수가 더 잦아지고 하단에 대한 시도는 실패를 했죠.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채널 상단을 뚫고 올라갔어요. 그러면은 이 상단을 뚫고 올라갔을 때 여기서 바로 이제 도지 형태의 이제 몸통이 작은 캔들들을 만들고 꼬리가 위아래로 달리면서 사람들이 여기서 좀 망설이는 그 느낌을 이 캔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이 망설이는 과정에서 다시 채널 내부로 들어오게 된다고 하면은, 이럴 때는 좀 흐름이 급격하게 떨어질 수가 있는데, 여기서도 보시면은 박스로 체크를 해놓은 이유가, 이것도 수평선이나 마찬가지로 똑같은 라인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고, 이제 수평선에서 돌파를 하기 전에 조정이 나오잖아요. 한번 그 중요한 저항대를 한번 찍어주고 그 다음에 조정이 나올 때 그 조정의 깊이가 깊지 않다면 다시 추세가 재개됐을 때 이제는 고점을 뚫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그런 자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 기준이 채널선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는 도달했을 때 조정의 깊이가 확연하게 줄어들고 금방 캔들을 장악을 해 나가면서 앞에 있던 고점을 뚫고 올라가줬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여기를 뚫고 갈 때 못 샀다고 하더라도 다시 이 상단에 채널에 리테스트를 왔을 때 그때 산다면은 그 뒤에 있는 추세까지도 먹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이렇게 채널을 그리면서 볼 수가 있다. 그리고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트레이딩 뷰에서 채널을 그리실 때 이제 흐름이 하락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상단의 꼭지들을 연결을 해가지고 하락 추세선을 그리듯이 선을 그리고 그 다음에 아래로 쭉 당기면은 저점에다가 채널을 이렇게 확장해서 그리실 수가 있어요. 트레이딩 뷰에서 한번 보면은 왼쪽에 보면 이 도구들이 있거든요. 여기서 이 표시되어 있는 거에서 아래로 보시면은 패널을 있는데, 여기서 선을 하나 긋고 이 상태에서 아래로 쭉 내리면은 패널을 그려주거든요. 그러면은 이 가운데는 이제 50% 구간이 되는 거고, 상단과 하단, 이 상단을 그래서 여기 봤을 때 여기 하단이 추세선이 되는 거죠. 차트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고 있었다고 한다면은 과정이 있으니까 하단이 되고 이 상단이 채널선으로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그 그리는 방법은 간단하고 전통적인 방식으로 해가지고 선을 하나 그려놓은 다음에 이 선에 대해서 컨트롤을 누르고 위로 그대로 올리면은 선 하나가 복사가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그리는 방법도 있는데, 기본적인 도구를 사용해서 그리시면 간단하게 채널을 그리실 수가 있다. 그렇다면 내가 그린 채널이 이게 정말 다른 사람들도 보고 있고 신뢰를 할 만한 채널인가, 그 부분에서 이제 채널을 그리시다 보면은 계속 의문점이 드실 거예요. 내가 그린 채널은 지켜보다 보면은 별 의미가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많거든요. 이제 그 채널의 신뢰도를 가늠할 수 있는 흐름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눈에 딱 보이는 그런 저점을 연결하는 구간을 하는 게 좋아요. 다른 사람들이 누구나 보더라도 연결을 하고 싶은 그런 자리에다가 연결을 하는 게 좋고, 그리고 만약 그런 자리에다가 연결을 했을 때 기본적인 추세선이 그어지는 자리겠죠. 기본적인 추세선이 그어지는 자리에서 확장을 해가지고 채널을 그렸는데, 그 중앙 라인에서 캔들들이 집중이 되고 반응하는 흐름들이 보인다고 한다면은 그 채널에 대한 힘이 높다고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아까 봤던 그림에서도 보시면은 여기서도 지금 이 중앙 미드 라인에 대한 리액션이 좋죠.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이거는 그러면 봤을 때 단순히 이 채널의 중앙에 대한 반응이라고도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이 진행되는 가격에 대한 중심축을 이 채널이 확인을 시켜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좀 편하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핸들들이 스윙을 위아래로 하면서 흐름이 진행이 된다.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렵겠지만 채널을 활용한 트레이딩을 위해서 몇 가지 제가 예시를 좀 가지고 왔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모든 이제 프라이스 액션이든 어떤 뭐 지표를 사용하든 큰 시간대 기준으로 형성되는 근거들이 가장 강력하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먼저 큰 시간대 기준으로 체크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작은 시간대로 넘어오면서 세부적인 파동이나 흐름들을 관찰을 하시는 게 정확도가 높고요. 그리고 채널뿐만 아니라 그 이제 앞서 말씀하셨던 매물대, 수평선 이런 것들과 이제 중첩되는 주요 구간들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차트가 이제 생성이 되다 보면은 그런 자리에 중첩이 될 때, 그때는 뭐 매물대를 보는 사람도 그 자리를 보고 있고, 수평선을 그려놓은 사람이든 아니면은 채널을 그리는 사람이든 여러 사람이 동시에 지켜보고 있는 그 자리는 강한 근거가 될 수 있는 자리가 되겠죠. 그리고 하나의 채널만 사용할 필요는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보시면은 채널을 제가 여기다 지금 채널 두 개를 그렸는데, 이거는 뒤에서 설명을 더 드릴게요.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 건데, 하나를 그리고 이 채널의 범위를 넘어가면